첫 번째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이 여론조사를 보고 우리 변호사님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안이랑 또 시사저널 두 곳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두 곳 모두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데일리안은 20일에서 21일, 그러니까 요때가 언제냐면 19일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출석을 하면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요때에 이제 사안들을 안고 한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41.5%, 김문수 지사가 38.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요즘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면 네. 어지럽습니다. 진짜 어지러질합니다. 진짜로. 어지러질하다? 네, 정말로. 우리 김문수 지금 통통라운지님 문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딱 해주셨네요. 진짜 네. 우리 김문수가 킹문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갑툭튀 김문수. 네, 아니 근데 김문수 장관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입장도 없어요. 지난달 7일에 한번 뭐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뭐 있다 없다라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민주당 내에. 네. 아까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래까지 불렀는데 원인 다 아시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냥 이재명이 싫어요. 네. 아니 이재명이 싫어요라는 것보다는 네.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네. 방송 전에 변호사님 노래 하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 자 노래가 있다 하셨잖아요. 노래 한번 너 해주세요.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알잖아요. 네. 당연히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에 계신 분도 제가 뭐 네. 여전히 많이 교류를 많이 하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그 말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호영을 못 한다는 정말 홍길동도 아니고 하여튼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말을 못 할 네. 뿐이지.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네, 밥만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이런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것은 저는 뭐 그건 또 별도의 원인 분석을 하겠지만은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공통된 기류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뭘 잘했습니까? 솔직히 뭐 잘한 건 없잖아요. 뭐 두드러지게 잘하는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뭐 없고 정말 좀 더 우려스러운 건 너무 강경화돼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최근의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네. 오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뭉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보수 대집결이 일어난 것이야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 보수 대집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그 박성민 컨설턴트 있잖아요. 네. 그 정치 분석하시는 민 컨설턴팅에.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역대 보수 진영에서 보수 결집 강화로 해가지고 선거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중도 확장이 돼야지만 무조건 대선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선거랑 연결을 시켜야죠. 네. 근데 그 박성민 저는 그 컨설턴트의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중도가 사실은 키였지 그 결집이 그분은 아니었네요. 기본적으로 네. 보수 베이스예요. 이렇게 뭐 좌우를 나눠서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네.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좀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에 있는 그 언론들이 본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네. 근데 그 자기가 예시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포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느냐. 그분들이 뭐 악의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정말 종교가 좋아서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수록 기독교가 외연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높아지는 것 같다. 희화화될 때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까지 반대한 것들이 보통 신천지, 신땡지, 신천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소수자, 이슬람.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지나온 상황을 보면 기독교가 더 쪼그라들었으면 쪼그라들었지 그 세력이 쪼그라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는 것이 외연 확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의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강경하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야 우리가 뭉치니까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하니까 지금 이러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판단하고 계시는데 네. 절대 아니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판이니까? 이러면 지금 민주당에서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후보가 누군지 알아요? 김문수 후보일 것 김문수 후보예요. 네, 김문수 그럴 것 후보. 같아요. 제발 김문수만 나와라. 김문수만 나오면 왜냐하면 중도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김문수만 나오면 이재명이 나가더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훈이주아라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궁금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그 보수 쪽에서 강성 보수들이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많이 이거 과표집은 아닙니다. 과표집은 아니고요. 네. 적극적인 응답층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응답하는 적극성으로는 그분들이 제일 높다는 그럼요. 거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네.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되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빠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네.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함부로 인용 결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조금 그렇다 그죠? 네. 네. 근데 그것도 뭐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정치재판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원래 정치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우리가 헌법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치적 사법재판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네. 그건 정치적인 요소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성도 9명인데 셋이잖아요. 대통령 3명 추천하고 네. 국회 3명 추천, 대법원 3명 추천. 대법원은 정파성 없는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정파성이 당연히 가지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 정파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추천된 재판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요소를 띠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예, 네, 그렇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사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데도 이 여론도 저는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 등이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뭐 김문수가 왜 그러냐. 김문수 장관 뭐 솔직히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냥 국회에서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서 사과 인사를 안 했다는 것으로 대표되는 어찌 보면 그러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보수 진영,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게 문제죠.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있어요. 네. 이 세력이 이 보수 진영 안에서의 이 두 세력이 나중에 어떤 후보가 이 두 세력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누굴 것인가?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아는 국민의힘의 여러 방송 패널들도 있지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김문수 장관의 어떤 뭐 인격이나 이런 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문수 장관으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명예님 보시면
위험해요. 이 착각에 빠진 것에 긴장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이 긴장하는 말은 정말, 게 맞습니다. 네, 이건 네, 정말 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정권을 재창출하려는데 이것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보여지진 않는다. 아,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이 맞죠. 네. 지금은 정권 유지가 아닙니다. 네. 이제는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유지론이라는 이런 프레임은 맞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리셋이 돼서 없어졌어요.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아니면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어떤 그 네. 견제론자들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문수는 중도층 표 절대 못 얻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그거는 정말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김문수 장관의 어떤 그 과거 발언이나 최근의 어떤 발언들이 네. 너무 우측에 계세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등은 제가 중도잖아요. 제가 이게 못 받아들여요. 지금.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여. 못 봐. 내가 수용이 안 돼. 그래서 네. 하여튼 다들 근데 저 같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의 마음을 볼 때 우리 변호사님이 약간 그 기준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 그럼요. 네, 그거 좀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네. 오세훈 시장도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네, 그 받아들일 수 정도는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김문수 한동훈 장관은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 거기까지는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한동훈 대표는 저도 투표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네, 받아들일 수 있고. 방향성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향성이 옳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정상이잖아요. 정상. 아니, 위헌이다 위법이다. 네, 그거 하나가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인 사람을 뽑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중도의 그 눈을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저도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김민수 대변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네.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어떤 아니에요. 이유로 저런 생각을 할까? 네. 근데 그 그래서. 이유를 들어도 못 받아들이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민심의 중앙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